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이번 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막을 내렸죠. 이번 주 6차전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라리가 팀은 5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야가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면서 유로파리그 진출조차 못하고 결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남은 4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시에다드는 모두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C조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제 힘을 발휘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무패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오늘 새벽 엔트워프에게 2대3으로 패배했는데 로메오 여하튼 바르셀로나는 포르토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또 엔트워프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일단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팀 소시에다드가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리그에 등장한 게 10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조별리그에 진출하자마자 16강에 진출했다? 그것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이거는 당연히 희소식이죠. 세비야하고 행보가 좀 대조되다 보니까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더 빛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소시에다드가 D조에서 인테르하고의 대결, 짜릿한 대결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조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시에다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 D조에서 인테르, 잘츠부르크, 벤피카와 한 조에 속했습니다. 쉬운 조는 아니었어요. 벤피카도 저력이 있고 잘츠부르크도 저력이 있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16강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지만은 인테르를 상대로 2무를 기록했고 벤피카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조별리그 6차전 인테르 원정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물론 인테르도 로테이션을 좀 돌린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강호 인테르를 상대로 인테르가 어떤 팀입니까? 박찬호의 인테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인테르가 세리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매우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는 팀인데 그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결국은 인테르를 조 2위로 내리고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소시에다드는 조별리그에서 패배가 없어요. 3승 3무를 기록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벤피카에게 2승, 잘츠부르크에게 1승 그러면서 3승을 챙겼고요. 그리고 3무 중에 2무는 인테르를 상대로 기록한 겁니다. 조별리그에서 끈끈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과 원정에서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니까요. 라리가 4팀이 16강에 진출했는데 그중에 3팀이 무패예요. 물론 레알은 전승이고요. 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에서 2패를 당했는데 샤흐타르에게 1패, 엔트워프에게 1패예요. 결국 바르셀로나가 일관되게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시에다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겠죠. 아마도 소시에다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리가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 현재 6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팀을 한번 보세요. 지로나가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빌바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가 6위에 머물고 있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소시에다드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소시에다드의 최고 성적이에요. 유로피언컵까지 포함한다면은 82-83 시즌에 준결승에 진출한 게 최고의 성적이긴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UEFA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유로피언컵까지 포함하면은 총 5회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 성적은 언급했듯이 82-83 시즌 유로피언컵 준결승전에 진출한 겁니다. 소시에다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는 80년대 초반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라리가도 2차례 우승을 했거든요.
80-81 시즌, 81-82 시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피언컵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로피언컵 준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말 그대로 클럽에 큰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로는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화려하게 재등장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즌에 16강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천수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활약을 했었죠. 사실 2000년대 초반은 소시에다드에게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02-03 시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거든요.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긴 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뒤 13-14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했지만은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또 10년 뒤 23-24 시즌, 바로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0년마다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에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만 올 시즌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해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실 팬들의 기대감과 눈높이가 높아지듯이 선수들과 감독의 목표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이 이런 경기장에서 인테르 같은 강적을 상대로 조 1위를 차지해 16강에 진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기고 싶었고 그러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테르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가시 감독은 이것이 시작이란 이야기도 했어요. 결국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켈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도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만족하진 않는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16강에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가시 감독과 소시에다드 선수들이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경기력이 매우 좋습니다. 알가시 감독이 2018년 12월에 지봉을 잡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소시에다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가시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면서 팀의 짜임새를 잘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4-3-3 또는 4-2-3-1 하에서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좌우에 있는 자원들의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쿠보의 활약이 너무 눈부셔요. 물론 쿠보가 시즌 초반만큼의 파괴력을 지금 보여주진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그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쿠보가 말 그대로 에이스 역할 또는 해결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은 더욱더 올라갔거든요. 물론 오야르사발이 소시에다드의 에이스자 상징적인 공격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야르사발이 부상이 잦은 편이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쿠보의 활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필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시에다드도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전방부터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만큼 미드필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미드필드 라인에 수비 맨디, 미켈 메리노, 그리고 브라이스 멘데스 모두 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브라이스 멘데스가 지금 이 순간에는 부상이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수비 맨디, 미켈 메리노, 브라이스 멘데스로 구성된 이 미드필드는 라리가 정상급의 허리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두려움 없이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시에다드의 장점들을 지금 나열했지만 단점, 아킬레스건도 있어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믿을 수 있는 해결사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안드레 실바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드레 실바는 부상도 길었고
돌아와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는 기대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모하메드 알리조라든가 우마르 사디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팀을 상대할 때는 오야르사와를 최전방에 올리면서 제로톱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것은 또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면 소시에다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잘 가져가는 팀이 있는가 반면에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잘 못 가져가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후자예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약간 부족하게 가져가는 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최전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선수층이 두터운 팀은 아니에요. 물론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B팀에서 계속 선수들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스쿼드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멤버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그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에이스인 오야르사발이 부상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킬레스건으로 보이고 여기다 올 시즌의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쿠보, 수비맨디, 미켈 메리노, 는 오르방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그 여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네.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따르고 부상 선수들에 의한 여파가 있는 후반기를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마뉴 알가시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운만 따라준다면 8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진운이 따라야 돼요. 조 2위 중에 누구를 만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챔피언스리그 조 2위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코펜하겐, 아인트호벤, 나폴리, 인테르, 라치오,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 포르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을 비롯해서 몇몇 약팀이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약팀이라고 표현한 건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만난다면은 충분히 8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소시에다드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에다드는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선수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선수단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1차전은 2월에 펼쳐지고 2차전은 3월에 펼쳐지죠. 그때 선수단의 상태, 경기력 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6강에 머물기에는 경기력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다크호스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지금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쓰는 역사는 이제부터 클럽 역사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 진출한다? 클럽 최고의 성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야, 좀 벤치마킹이라도 해. 소시에다드 하는 거 봐라. 자식들아, 엔트워프전 진짜 정신 차려 차비.